네, 똑똑나의 TV. 네, 오늘은 현실형하고 이상형을 우리가 같이 한번 구분을 좀 해볼 건데요. 왜 이렇게 구분을 하냐면,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보면은 성격적 특성으로 해갖고, 사람을 되게 이렇게 많이 나눠놨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MBTI 같은 경우에도 네 가지 척도를 이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16가지의 성격적 특성으로 이제 나눠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격적 특성으로 그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16가지의 성격적 특성을 이렇게 나눠놨는데, 저는 딱 두 가지로만 이제 나눠볼게요, 사람을. 네, 가장 도드라지게 우리 사회에 많이 보이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현실형하고 이상형이에요. 이상주의 또 현실주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현실주의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요, 물질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물질적인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이제 일을 하려고 하고 또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이제 노력을 하겠죠. 열심히 이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상형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좀 사람이 정신세계 쪽에 가까운 사람들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상주의자거든요. 그래서 현실주의, 이상주의자들로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서만 봐도 우리가 현실주의는 어떻다, 이상주의는 어떻다 이제 이렇게 감이 잡히죠. 그러니까 현실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직업을 어떤 쪽에 많이 가냐면 뭐 판매, 영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많은 이렇게 이제 그 생산적인 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3차원 이 세계에서 많은 이 생산적인 일을, 그러니까 세계를 이제 건설을 하거나, 그리고 또 뭐 판매를 하거나 물류를 하거나 하고, 이 세계 건설을 하는 모든 일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관심이 있어서 이제 일을 해 나가죠. 그리고 이상주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신세계 쪽이라다 보니까 수행자 체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공부과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이제 꾸준하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인연이 누구랑 잘 될까요? 인연이 뭐냐면은 이상주의자하고 그리고 또 현실주의자가 되게 인연이 잘 돼요. 부부로 잘 만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약에 현실주의자와 이상주의자가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된다면은 사실은 되게 어쩌면은 상생관계가 잘 이루어져요.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현실주의자 같은 경우에 두 사람이 만약에 현실주의자다 이러면 둘 다 물질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계속 물질로 두 사람이 욕심을 내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티격태격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막 이혼도 하게 되고 막 이제 그런 상태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상주의자가 만약에 두 사람이 부부가 됐다 그러면 이 깡통 차야 돼요. 네, 완전히 뭐 저쪽에 외곽에 가서 뭐 수행한다고 이제 둘이가 도반이 돼서 이제 뭐 결혼 생활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상만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현실 세계에 이루 놓는 어떤 물질적인 바탕이 적은 거죠. 그러면 제일 이상적인 거는 뭐냐면은 이 현실주의자와 이상주의자가 만나갖고, 한 사람은 그 현실의 어떤 그 물질적인 환경들을 펼쳐나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 활동을 하고 돈을 벌어오고, 한 사람은 이 이상적인 부분에서 정신적인 어떤 그 공부나 수행을 해갖고 계속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냐면, 한 사람은 물질을 제공하면서 어떤 환경적인 바탕을 만들어주고, 이 한 사람은 이상주의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공부를 해가다 보면은 이 현실주의자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막히는 부분들이 온단 말이에요. 인간관계에서도 이제 막히는 부분들이 오고, 그리고 또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더 이상 내가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모자라고, 이럴 때 이 현실주의자가 이상주의자인데 딱 어떤 그 해법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상주의자가 자기가 어떤 그런 왜 정신적으로 해서 공부한 바탕이 있으면은 이 현실주의자에게 좋은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항상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인간들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현실주의자와 이상주의자가 이렇게 공생공존하면서 상생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두 부부가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좀 더 크게 보면은 종교에서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종교의 신도들과
그리고 또 종교의 어떤 그 이제 리더, 지도자,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신도들이 막힐 때 이 사람들이 또 이 신도들의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해법을 제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또 우리가 좀 더 나가면은 기업에서도 매나 같은 거예요. CEO나 오너가 됐다는 이유는 분명히 이 사람들이 어떤 이상적인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회에 어떤 큰 뜻이 있기 때문에 CEO나 이제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나보다 생각이 한 차원 높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CEO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만큼 경제도 이 사람들인데 몰아주고 이 사람들을 더 환경을 좋게 만들어준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이 환경이 좋고 경제가 있어야지만 이 경제로 해갖고 다시 이 현실주의자, 그 밑에 있는 그런 많은 어떤 그 직장의 어떤 가족들에게 또 다른 사회의 어떤 그 왜 환경을 열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인데 많은 더 경제를 많이 주고 환경을 좋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나라와 국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또 더 크게 만약에 확장을 한다면은 동양과 서양이 이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서양 같은 경우에는 현실주의자, 물질과학, 물질과학을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놨잖아요. 우리 세상이 전부 다 모든 지금의 기술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서양에서 지금 이제 이루어서 이렇게 바탕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럼 동양은 뭐예요? 동양은 정신과학이죠. 정신과학이고 이상 쪽이니까 이 동양에서 지금 이제 서양에게 이 물질과학이 이제 꽉 차갖고 이제 팽대해졌으면 후천이 와갖고 물질과학이 고르게 퍼졌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질과학 위에 이 동양 사람들이 그 이상, 이념, 이런 것들을 놔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네. 쉽게 예를 들자면 컴퓨터에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드웨어는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없으면은 무용지물이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의 육신을 만들어 놨는데 영혼이 들어오지 않았어. 그거 마찬가지예요. 지금 딱 그 시기인 거예요. 딱 그 시기가 그게 지금 이 시기인 거예요. 예, 서양의 어떤 그런 과학, 그러니까 이제 물질 과학을 들여와서 그거를 다시 이 동양의 정신과학을 이제 얹어갖고 어떤 해법을 제공해야지만 우리가 지금 선천에서 후천으로 한 단계 뛰어오르는데 그 지금 우리가 동양에서 그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될 우리 대한민국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이 강의가 좋으면 좋아요, 구독, 네,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